넘어가서 그 야당 얘기도 좀 잠깐 해보려고요. 그 민주당하고 이제 보면은 조국혁신당 네. 이번에 좀 조국혁신당부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하더라고요. 7월 30일 네. 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조국 대표와 최고위원 둘을 선출을 하는 선거를 한다는 조국 대표가 아니죠. 네, 대표와 아직 안 뽑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표와 최고위원 둘을 이제 선출하는 건데 아마도 여기도 어대명 비슷하게 여기도 어대조 정도 되겠죠. 그렇게 그 대표는 아마도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누가 될 건지 이제 두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은 동시에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더라고. 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에 물어봤어요.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했더니 후보 있지도 않은데 무슨 벌써 단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이제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거리가 사실은 또 이제 조국혁신당 중요할 텐데 처음에 지난 선거를 치를 때만 해도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은 슬슬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표상으로 여론조사상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강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전대도 뭔가 변화의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조국혁신당 의원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조금 급해요. 왜 그러냐?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본인이 없어도 강하고 단단하게 이 당이 개혁의 제1선에서 돌파할 수 있는 당이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초를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게 이 조국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저기는 등원하기도 전에 지친 당이에요. 저기 얼마나 의원들 굴렸는지 보면 난 대부분 선거 끝나고 등원 전에는 이제 보좌관도 뽑고 차량도 계약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정비하는 시간인데 네. 여기는 그냥 일주일에 한 사나흘씩 지방 일정하고 뭐 하면서 엄청나게 뭐 굴렸는데 토론회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효과가 7월 전당대회에 어떻게 나오는 걸 봐야 돼요. 농담 삼아서 조국혁신당 의원들 만나면 우리 대표한테 이 부당노동 갑질행위 신고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원하기 전에 이미 4년치 다 해놓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새벽에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일정을. 그래서 이 부분은 7월의 전당대회는 조국혁신당이 선거 이후에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건데 선거 때는 급한 나머지 사실은 정강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에서 너무 누락된 게 많았어요. 예컨대 의원 중에서는 노동 후보도 없고 기후 위기 후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지도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큰 혼란에 앞으로 빠지지 않고 정체성을 이미 있는 당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시간표가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엘리트 명사정당인 거죠. 재산도 많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반이 뭐 노동자 기반이든 무슨 기반이든 뭐 기반이 있어야 돼, 뭐 지역 기반이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은 좀 그런 면이 없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을 기반으로 과거에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기반으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그것 없이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로 뭉친 정당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기층의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정당 모델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갈림길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실상 원내에서는 한계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석이라는 그러니까 비교적 큰 규모 정의당에 비하면 그래도 꽤 큰 규모로 뭐 옛날 민노당도 비슷했죠. 그렇죠. 옛날 네. 그렇죠. 그런 정도 규모인데 실제로 원내 딱 들어오면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대표적인 예. 케이스가 뭐냐면 박은정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1소위를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엔 못 갔거든요. 그리고 제2소위에 그냥 남도록 맞아요. 돼 있는 거고 끝내 이제 그 관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우리 이러다가 다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으니까 싹 다 모여서 교섭단체를 하나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정치적 성향이 다 너무 달라요. 달라요. 예.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공동 교섭단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어요. 최혜병 특검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이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안별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아니면 또 흩어졌다가 또 특별한 현안이 생기면 뭉쳤다가 막 모이는. 이런 방식으로 네. 해보자라고 하는데 개혁신당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점점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러저러한 좀 여러 시련들이 있지 않을까. 언젠간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 내부의 그 중심을 형성하는 쪽에 치우치고 그게 단단해야 다른 당하고 연대를 해도 교섭단체를 만들어도 혼란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그런 만큼 조국혁신당의 내부 사정은 다른 당하고 정말 달라요. 여기는 선거 때도 급조됐지만은 이 사법 리스크라는 시간표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다른 당하고는 좀 내부 사정이 다르다. 이런 거고 사실은 또 그 큰 당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워낙 그 등원 전부터 현안이 많아가지고 그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특이한 국회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어쨌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의 솜씨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했다 그러면 바로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문회에 너무 취해 있어요. 입법 청문회가 있었으면 제가 아까 말한 피해자 구제 조치 그다음에 국방위가 받아 안을 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빨리 가야 돼. 7월 지금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계획이라면은 더 분발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라. 그렇죠. 권하드리고 근데 사실은 근데 지금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네. 권한대행까지 맡게 그러니까요.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내 전략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다 맡아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복잡한 이런 측면은 있는데 원내는 비교적 그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편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 과방위 운영이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는 큰 틀에서 그냥 기차는 간다. 중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뭐 보면은 그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행로를 보일지 국민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건데 특히 아까 민주당 얘기도 해주셨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정당이 되기를 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근데 이제 그 선거 때 얘기했던 사회권 개념이라든가 그 또 저기 최근에 나오는 개헌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과거의 정의당 노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또 정의당 출신이 거기 가서 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그 삼인주의를 조금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 이념적인 부분들이 대체적인 방향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 조금 더 조직적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치 않다는 거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민주당의 왼편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큰 당은 동작도 느리고 그다음에 안에 사정도 복잡하고 또 기득권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쇠빙선처럼 깨주는 전략을 계속 역할을 해야 존재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압박감이 심해요. 교섭단체일 때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의제만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아는 거거든. 그 굉장히 그 고단한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에. 의원들이 다들 비실비실한 이유가 지금이 제일 저 후원금이 절실할 때거든요. 그 등반할 때 비용도 지금 못 채우고 있고.
그다음에 당도 사실은 이거 뭐 까도 될런지 모르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월 당비는 200만 원을 책정한 것 같고 아, 당에 내는 돈이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보좌진은 2명을 차출해 간 것 같아요. 아, 당직자를 없기 때문에 임명할 돈이 네, 없으니까 네. 국회 보좌진으로 충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정의당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 당에 기여해야 되는 수준이 의무 네. 의무가 수준이. 의원 개개인이. 예. 근데 정의당은 그 후원회가 잘 된 당이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는 저 노동 기반으로 네. 좀 후원회가 잘 돼 있어서 저도 크게 어떤 정치 자금의 부족함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당은 거기에 아직 형성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경제 위기를 실감하는 게요.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지금 후원금 잘 못 걷고 말라 있군요 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고 시장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거에 열광적으로 막 참여하는 의식은 있지만 실제로 주머니를 열어서 정치에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그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등원 초에는 당연히 보릿고개고 이건 연말에 세우는 이제 터지는 거니까. 거예요? 네. 세액공제로 후원금을 내는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저 의원들한테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민주당 의원 하나가 지금 지역구 사무실을 낼 돈이 없어서 돈 꿔달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의원님한테요? 아니 뭐 주변인데 그리고 저 보좌진도 일단 자기 적금 깨서 넣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연말 후원회로 이제 털으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제 시스템이 잡힌다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후원금이. 소액후원금은. 네. 그거는 그게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초짜들이라 나가지고 이런 걸 안 해봤거든. 강의 한번 해주셔야겠네 조국 보니까. 혁신 나가서 네. 강의를 한번 하셔야겠네요. 네. 아니 김소영님이 종대 오빠 멋있어요 했는데. 네.